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플러스 김성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좋죠? 네. 지난주 증시 자체가 워낙에 좋았어요. 근데 현재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터치하게 됐습니다. 뚫지 못했어요. 워낙에 좀 두꺼운 매물대, 3만 주가는 쌓여있다가 한 2만 주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쉽지 않죠. 삼성전자 만주만 해도 꽤 많습니다. 3만 주만 하면 얼마인가요? 네. 한 400억 되나요? 450억? 네, 꽤 많기 때문에 쉽게 뚫기는 어려웠고요. 상승 그림은 좀 더 탈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드. 네. 사드가 결정을 났습니다. 결정이 나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스페코. 근데 다 떨어졌네요, 오늘. 네, 볼게요. 분봉으로 봐야겠네요. 이 정도까지 떨어진지 몰랐네. 자, 아침에 잠깐 보고 말았는데요.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 사드 영향 스페코 날아갑니다. 그렇죠? 자, 빅텍도 오늘 10% 오르고 일봉으로 볼게요. 네, 끝이 났습니다. 자, 하나 테크인 같은 경우도 대형 대장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드가 터지니까 반대로 뭐가? 중국에서 이전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걸 가지고 제재를 했습니다. 핸드폰 수입 금지! 딱 때리니까 삼성전자가 힘들었었죠. 근데 이번엔 뭐가 될까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네, 화장품주들이 아주 호되게 오늘 빠졌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한국콜마 마이너스고요. 오늘 시장 대비하면 굉장히 힘들었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꺾였다 올라왔어요. 분봉으로 볼게요. 아주 그냥 쫙 밀리다가 겨우겨우 마지막에 허덕허덕 조금 살아나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네, 쫙 밀려버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요.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우선 가져갑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이 사드에 대한 불안감, 사실 중국에서는 5,000km짜리 레이더 감지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다 볼 수 있어요, 이미. 근데 사드 좀 설치했다고 중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심하게 해요? 그건 솔직히 좀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닌 것 같으나 시장은 어찌됐든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길게 갈까요? 이게 정말 뜻하는 대로 이게 꺾여버릴까요?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화장품주들의 성장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중국에서 여행을 못하게 막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 어떤 특정 제품들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미 금요일장, 오늘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다시 핸드폰 제재가 있을까요? 네. 이미 중국 내에서는요, IT, 특히 전자부품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런 건 제재를 한다고 해서 덜 팔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 시장 내 중국 제품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T 가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지, 삼성이나 애플이나 다 프리미엄 제품군들이잖아요. 비싸잖아요. 얼마나 짝퉁 제품이 많습니까? 그래서 영향 자체는 안 받는다 보고 오히려 좀 그래도 인기가 많은 화장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받는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면세 관련주들이 또 꺾였습니다. 네. 수출에 대한 제재? 네, 그런 포인트겠죠. 근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중심에 시장이 굉장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관련주들 올라가고 그에 따른 피해주들이 내려가는 현상들, 이거에 따른 영향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나 지금부터 시점은 하락할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지금 아니라면 중국에서 어떤 이 사드 문제에 대해 제재, 어떤 제품, 특정 제품이나 특정 업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얼마, 관세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재에 대한 내용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해버린다면
그 자리가 그날 매수 기회일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봤을 때 사실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하실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 상황이 이전에 7월 6일 지난주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량을 이렇게 폭탄드랍을 했어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1조 5천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1조 5,600억이 나왔어요. 매도를 했죠.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그거를 다 흡수를 합니다.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팔았던 물량 그 이상으로 현재 3거래일 동안 외인들의 매수가 잡혀버렸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좋았지만 오늘 또 좋습니다. 좋을 거예요, 뉴욕 증시도. 선물 상황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내내, 네, 괜찮은 흐름들.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말씀드린 게 뭐예요? 9월까지는 악재가 없다. 시장에 9월에 FOMC 연주 그거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연합회의에 대한 포인트만 보는데, 그 전에 악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연준은 또 12월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시장 자체의 악재거리는 유럽에서의 얘기인데 유럽은 조금 어떻게 해요? 조금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있어서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과 8월 시장은 너무너무나 좋을 것이고 또 보세요. 증권사들의 지수 포인트 얼마? 2050, 2100 잡지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뭐 테마주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실적주 보면 됩니다. 또 요즘에 또 꿈틀꿈틀하는 게 뭡니까? 실적주 보라 그러고 또 뭐 있어요? 배당주 보라 그럽니다. 배당주를 보라 그래요. 근데 배당주 정말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이번 배당은 아닙니다. 이번은 주식이 더 좋을 겁니다. 배당주를 노릴 바에는 그냥 잘 가는 실적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다. 퍼펙트한 3분기 시장을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겠죠. 자, 사실 제가 지난주에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뭐 시장 얘기를 하면서 브렉시트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주에 방송을 안 보신 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메자닌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드렸었죠.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제 그 영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영국에 대한 악재를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영국으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그렇죠? 브렉시트라 그러잖아요. 브렉시트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은 빠졌지만 지금 시장은 또 어떤가요? 영국의 우려감은 그 2주 전 문제였는데 불과 몇 주 전인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브렉시트 우려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또 빠졌다 올라왔죠. 바로 올라왔어요. 시장이 여기서 브렉시트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영국 내에서도 400만 명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한 투표 다시 하자. 영국에서 거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요. 시장에 있어서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악재로 부각이 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지금 시장은요? 처참히 뭉개지고 있습니다. 악재로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묻혀버리면서 지금 큰 자금에 의해서 푸시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에 여러분이 걱정할 게 진짜 뭐가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과 9월까지는 아무런 시장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제 돈을 벌어야 될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죠. 자,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그리고 현재 뉴스 기사들 보시면 2017년까지도 어떻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가 잘 나오는데 불과 2주 전에, 3주 전에 6월 말 때, 6월 중순 때 뉴스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 많았습니까? 삼성전자는 좋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안 좋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어떻게 되냐면 안 좋다고 얘기했던 데서 어떻게 꼬물꼬물 예상치 상해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꼬물꼬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즉, 이 말인즉슨 뭐예요? 개인들 니들 사지 마. 우리 거야.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악재도 지금은 묻혀버리는 시장. 걱정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즐기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연달아 발표할 겁니다. 실적들을요. 계속 발표할 겁니다. 계속 좋게 나올까요? 좋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가 쭉 이어서 이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7월.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잡을 게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4분기까지 실적이 연장이 될 것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우리가 고생했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증권사들이 내놨던 실적에 대한 그 안 좋다는 거에 근거를 그냥 뭉개버렸던 제 근거는 뭔가요? 메르스였잖아요. 작년에 메르스 여파 2, 3, 4분기 다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 초 실적들이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 3, 4분기, 2분기 실적? 네. 괜찮아지고 있죠. 1분기 괜찮았죠? 2분기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죠. 3분기? 또 괜찮다고 합니다. 4분기? 괜찮겠죠. 내년 초에 올해 실적, 2016년에 실적을 얘기할 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무시하게 좋을 겁니다. 2015년 대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실적이 2016년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주식 언제 팔아야 됩니까? 2016년이 딱 돼서 2017년이 돼서 2016년에 실적을 발표할 때 언제 합니까? 1월, 2월에 하죠. 3월 초까지 하죠. 그때가 고점이죠. 그때가 우선 단기 고점인 겁니다. 근데 우선 2016년 12월 같은 경우가 이제 뭘 한다 그래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하거든요. 9월 같은 경우에 확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50% 아래로. 12월 같은 경우에 50% 위에 있습니다. 유태 한 차례 출렁일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 주식이 괜찮다는 소리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7월, 8월, 5월입니다. 시장은 슈팅을 합니다. 8월, 9월. 가요, 쫙 가요. 가다가, 이때 약간 뭐가 있어요? 유럽 연합회의가 있겠죠? 어떻게 가요, 여기서? 어떻게 가요? 가다가, 살짝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 안 해버리니까, 쭉 가다가 12월에는 연준이 한다 그러죠? 어떻게 돼요? 한번 다시 출렁입니다. 그리고 쫙 올라가면. 요 포인트가 몇일까요? 포인트가 몇일까요? 2200에서요. 2300 보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유정입니다. 12월에 연준의 발표 전까지 해서 한 2400에서요. 2500까지도 봅니다. 미친 거냐고요? 네. 아니요. 시장에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악재가 없다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전 같았으면요.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지금 현재 7월 달에 주로 뉴스 기사들이 얘기가 나올 게 그냥 배당주에 대한 뉴스 기사가 딱 나온 그런 기사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쓰는 사람도 약간은 조금 뭐예요? 네. 도망갈 구멍을 만든다 그러죠? 성장성 있는 종목과 배당주를 바라라는 이런 기사가 훨씬 많습니다. 이미 시장에서의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시장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신나게 드시고요. 드시고 내년 저는 초부터 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메자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안전자산, 안전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지난주랑 같은 얘기를 또 드릴 건데요.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셈 치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메자닌이 뭡니까? 메자닌. 바로 핸드폰을 꺼내셔서 메자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탈리아어라고 나올 겁니다. 1층과 2층이 이렇게 있죠? 요 사이의 공간을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과 2층의 중간. 네. 뭐예요? 1층이 예를 들자면 뭔가요? 채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네, 여튼 채권 수익이죠. 채권 수익이라면 보통 뭘 말합니까? 이자를 말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요. 2층은 뭐죠? 주식 시세 차익입니다. 채권 수익, 이자도 갖고 가고 주식의 시세 차익도 가져가. 이게 도대체 뭐야? 메자닌 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곳에 이제 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냐면 보통 이제 CB나 BW인데요. 주로 이제 CB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거나 핸드폰으로 봤을 때 보통 HTS 보시면 이제 종목 이름 앞에 이렇게 공짜가 딱 나오죠. 이렇게 뭐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뭐 이제 가격 얼마 이렇게 나오죠. 등락률하고 공짜가 딱 뜨는 순간 여러분들 뭐래요? 일단 긴장을 합니다. 공짜 딱 보고 주가 봐요. 올라가 떨어져 이거 올라가 떨어져. 그리고 공짜를 들어갑니다. 네. 그쵸? 이 모든 여러분들 패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일단 공짜 보는 순간 주가 보고 바로 뉴스 기사 봅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데요. 딱 떴을 때 이게 CB가 뭐가 나오냐면 전환사채라고 나오죠. 전환사채라고 공 해가지고 거래소 공시, 코스닥 공시 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 결정 딱 뜹니다. 네. 그게 주가가 당장 움직이진 않아요. 보통 장 끝나고 뜨죠. 딱 떴는데 이제 얼마 발행 결정하면서 좀 있다가 뉴스 기사들이 두루룩 나오죠. 그렇죠. 아실 거예요. 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30억, 뭐 60억, 뭐 100억 막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이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종목 게시판 가보시면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너무 분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자문사다 그럴 경우에 뭐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CB라는 거 자체가 사실 좀 약간의 악재라고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복합적으로 갔을 때 표면 이자, CB가 채권 수익을 또 줘요. 이자를 주기 때문에 표면 이자가 몇 퍼센트고 만기가 몇 퍼센트냐. 적을수록 이 회사에 대한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웬만하게 좋은 회사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통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출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CB에 투자를 직접 하시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요즘에 등장한 게 뭡니까? 메자닌 펀드가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메자닌 펀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꽤나 있습니다. 10대 개 있습니다. 1년 수익이 뭐 15%, 20%씩 난다고 광고를 합니다. 네, 뉴스에서 있으니까요.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매직이? 네, 요렇게. 한 종목이 아니겠죠.
보통 이제 매자니 펀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3호 조합 형식이에요. 3호 조합으로 갑니다. 네, 12가요. 3호 조합은 어떻게 합니까? 49명 이상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경제라면 서울경제 3호 조합 1호 또 49명, 서울경제 3호 조합 2호 49명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투자가 들어갑니다. 12를 들어갔는데 표면이자가 예를 들어서 4%고요. 만기가 6%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으셨습니다. 1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한 회사의 CB에다가 1억을 넣었어요. 표면이자는요. 1년에 주는 이자입니다. 1년에. 분기마다 나눠서 주기 때문에 1년에 4번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분기마다 4%씩 줘? 아닙니다. 쪼개서 줍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나서 3개월 뒤마다 4번이랬죠? 1%씩의 이자를 받으십니다. 100만 원을 다 받아요? 아니요. 여기서 또 세금을 뗍니다. 나라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래소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이요. 세금 안 뜯다 치고 100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 해요? 투자하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받습니다. 근데 CB는 보통 3년 만기입니다. 그럼 3년 동안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해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를 총 몇 번 받아요? 4, 3, 12, 12번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3년 만기죠? 그럼 만기 다 가져가면 뭐 줘요? 6% 추가로 줍니다. 요게 이제 10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수익이. 채권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주식의 시세 차익을 노린다 말씀드렸죠. CB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년 보호 예수가 됩니다.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도 1년 보호 예수죠. CB도 1년 보호 예수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이자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네, 1년치는 받고 나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다가 파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투자를 1억을 했어, 5억을 했어요. 5억.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요. 나중에 주식으로 팔 때 30억이 됐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근에 코드즈 컴바인이 대박을 치신 게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세금은? 네. 수익 많이 나서 세금은?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 CB를 주식으로 바꿨을 때 주식을 시장에 던졌을 때 세금 내나요? 안 납니다. 거래세밖에 없습니다. 거래세 여러분 다 내시잖아요. 0.3%쯤 내시잖아요. 약 그 정도 내시잖아요. 사고 팔면 내는 거래세 있죠? 그거밖에 안 나갑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걸 갖게 될게요, 또. 1년의 보호예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어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딱 요거를 쓰는데요. 10,000원에 1억을 샀습니다. 몇 주예요? 투자를 했는데 몇 주죠? 만주죠. 만주죠? 만 곱하기 만은 1억이니까 만주죠? 만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CB의 장점 중에 최대 장점이 바로 전환가액 조정이라 그래요.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건데요. 여러분 10,000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 잘 맞춰보세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000원에 1억을 샀죠. 평균 단가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으로 내 물타기를 해가지고 5,000원으로 떨어뜨리려면 얼마의 물을 타야 될까요? 흔히 얘기하시는 단순하게 생각하신 분이 1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1억을 더하면 5,000원이 될 것이다. 네. 아니죠. 얼마가 됩니까? 7,500원이 됩니다. 7,500원이 됩니다. 왜 그러죠?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그렇죠? 7,500원이 됩니다. 2억, 3억, 4억, 5억, 6억, 10억을 부어도 물타도 5,000원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서는 불가능해요. 5,000원이 딱 썼을 때 5,000원을 맞추려면은 만약에 99억 원치를 사면은 거의 근접하게 되겠죠. 하지만 절대 여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라니 그렇잖아요. 1억에 1억을 더하면 7,500원이 되죠. 5,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원에 1억, 5,000원에 1억 계산해서 더해보세요. 나누기 2, 7,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놀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CB의 장점은 뭐냐면 보통 CB는 이제 1개월이나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BW 마찬가지고요. 전환가액을 변경합니다. 교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 합니다. 보통은 3개월로 많이 해요. 그래서 공짜가 딱 뜨면서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공짜가 딱 뜨면서 단가가 탁 낮아지는 공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개월이 됐어요. 이게 1월에 투자했는데 4월이 됐어요. 그쵸? 전환가액 변경합니다. 얼마로요? 일주일 가중 평균치 이렇게 해서 거의 그날 기준의 평균치, 그 근처 가격의 평균치를 잡아서 거래량까지 계산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거의 5,000원 초반대로 가격을 낮춥니다. 5,000원으로 낮춘다 하는 거예요. 자동 물타기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자동 물타기를 돼버립니다. 돈을 더 안 부어도 내 단가가 어떻게 돼요? 5,000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 주식수는 어떻게 돼요? 2만 주가 되겠죠? 와,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거를 맨날 자기들만 했어요. 맨날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만 하는 거예요. 큰 손들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또 큰 손들만 합니까? 이 매자닌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박 PD가 지우개를 쓴다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한계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을 가지고요. 회사로 찾아가서 CB 해주세요. 안 받아주죠.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아까 제가 매자닌 펀드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3호 조합으로 돼서 49명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자금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100억을 턱 모은 다음에 몇 개 회사에 투자가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작은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해요? 투자를 못합니다. 49명이랬죠? 한 번에 49명이랬죠? 2천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씩 49명이 얼마예요? 4억 9천밖에 안 돼요. 2천만 원 투자해도요 10억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10억 받으려고 CB 발행합니까?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정말 지인이나 돈이 있는,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이렇게 해서 20억, 30억씩 보통 들어가는 거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49명을 2천만 원 10억을 받으면 49명을 일일이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번거로워요. 굉장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아져요. 안 해요. 귀찮은 행동을 왜 합니까? 보통 회사의 CFO들이 뭘 합니까? CFO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의 재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돈줄입니다. 즉, CFO들은 어떻게 해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구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CFO란 말이에요.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하지만 그 외에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 기업 여신권에서 대출 안 해줄 때 전화 한 통화로 20억의 투자를 받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CEO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보통 전환사채 보면은 예를 들면 많이 하는 전환사채 주로 투자하는 것이 세종저축은행 같은 경우 이름이 되게 많이 거론되고 저축은행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도 다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서울증권 해가지고 CB가 20억이 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발행이 됐어요.
누가 투자했는지 밑에 나오니까 공시 보면은 그거는 아무도 이름 몰라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서울증권 밑으로 해가지고 5억씩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우개. 네. 기마북의 5억, 뭐 ABC, D, C가 5억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서 증권사 대표 명의로 20억, 12가 턱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투자했는지 몰라요. 회사 사람들만 아는 거지, 관계자. 네. 보통 그래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다. 네, 그렇게 투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누가 투자했는지, 근데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로 다이렉트로 돈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투자라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비트블도 많습니다. 회사에 다이렉트로 회사 법인계좌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증권사를 대표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저축은행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자문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대 장점은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 10,000원짜리를 주가가 내려가서 5,000원에 바꿨습니다. 다시 이게 10,000원을 갑니다. 2016년 1월, 2017년 1월입니다. 투자는 1억을 했어요. 근데 요렇게 한번 내려가면서 전환가액 조정을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10,000원이 되더라도 나는 얼마를 버는 거예요?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죠. 1년 보호해서 했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시장의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수가 추가된다 공시가 나갑니다. 그쵸?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나온다 공시가 나오죠? 공시가 딱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탁원에 들어갔다 나와요. 예탁원에 주식이요, 그 신주 이수권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길게 2주까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공시는 나가자마자 빠지죠. 그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네. 2주 걸려요. 2주 걸립니다. 그래서 막 게시판 보면요, 공시 시비 나온대. 그 다음날부터 막 팔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털었나요? 막 이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이거 나오면 떨어질까봐 던지는 그런 물량인 겁니다.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금방금방 넘어갈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제 팁을 오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저번부터 이제 핵펀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자닌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메자닌이 뭔지 아실 거예요. CB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게 CB구나. 약간의 이제 궁금증 해소가 됐습니다. 3자 배정을 공부를 하고 가자고요. 좀 자세하게. 3자 배정 유상증자랑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네. 자, 3자 배정과 일반 공모의 할인율부터가 다릅니다. 할인율. 그리고 보호예수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공모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는 경우인데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일반 공모가 있고요. 구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한해서 먼저 공모를 받고 실권주에 대해서 주식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풀어놔서 경쟁률이 붙어서 주식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는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는요. 요렇게 안 하시면은 유상이요. 손해를 봅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할인율이 다르죠. 할인율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요, 할인율이 10%입니다. 보통. 일반 공모는 몇 퍼센트? 30%입니다. 10%밖에 할인을 안 해줘요. 이거는 30%. 근데 또 이게 또 문제가 3자 배정이. 뭐예요?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요. 1년. 일반 공무원은 없습니다. 뭐지? 뭔가? 그거 일반 공무원 무조건 더 좋은데 주가는 일반 공무원 하면 주가가 엄청 빠져요. 예. 3자 배정했다면 주가가 올라요. 뭐지? 왜 그럴까요, 시장은? 근데 사실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할인율이 3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데 또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뭐하러 내가 이걸 갖고 있어? 이런 개념이고 3자 배정은 10% 할인 하고 어떻게 돼요? 1년 뒤에 팔고 또 3자 배정을 하는 쪽이 보통 다 어디에? 이게 기관들이 많아요. 투자처 자체가 기관, 즉 법인이 많아요. 법인이 많기 때문에 누가 투자했다고 명시가 되잖아요. 법인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많습니다. 이건 보통 개인이죠. 그런데 3자 배정을 하는 이 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다. 특혜. 납입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납입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3자 배정 한다고 공시가 쫙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납입일이 적혀 있잖아요. 납입일이 적혀 있거든요. 납입일이 여기다 적을까요? 납입일이 여기다 이거 지우고 하죠. 나중에 녹화된 거 보세요. 납입일이 만약에 이제 오늘 7월 달이니까 7월 30일로 딱 되잖아요. 근데 7월 30일 날 다시 재공시를 합니다. 납입 어떻게 해요? 연기 8월 30일. 그럼 이 당시에 할인율 적용해서 나왔던 단가 있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단가가 어떻게 돼?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단가가 올 때까지 계속 납입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입하고 나서 이제 1년인 거지.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3자 배정 가장 납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납입. 굉장히 나쁜 짓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 때 이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자 배정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할인율이 작고 보호예수가 1년인 만큼 얘는 전환가의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할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CB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니 회사 주가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납입일을 니들한테는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특혜를 내가 주겠노라, 거래소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3자 배정이 좋아요? CB가 좋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CB가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3자 배정이 좋습니다. 왜? CB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3자 배정 이자 없죠? 그냥 10% 할인해주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납입일 무제한 연기.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나쁜 건 아니고 무조건 개인이라고 투자자 보호를 개인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준 규율이라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납입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납입을 할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된다는 포인트. 이제 요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3자 배정도 하고 CB도 연달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복습하겠습니다. 뭘 보고서 판단해야지,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에 대한 부분. 뭘 보면 되든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전환사채 CB 발행할 때 반드시 첫 번째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표면이자. CB는요,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25% 턱 맞는 거예요. 넘기기 힘들어요. 표면이자가 낮은. 표면이자가
0%짜리가 간혹 발행이 돼요. 많아요. 만기도 뭐 1%, 1.5%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만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자 안 줘도 돼. CB 들어가자. 정말 회사 가치를 그래도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표면이자가 0% 만기, 그리고 투자한 회사 자체가 만약에 굉장히 작은 회사, 뭐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카카오가 작으니까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에 CB가 들어가요. 누가? 삼성전자가. 이런 경우 주가가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오는 회사 쪽에서 정말 어떻게 더 큰 회사에서, 대형 회사에서 투자가 법인이 들어왔는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보통 CB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 법인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다수고, 뭐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법인일 경우에 그걸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사가 뭔지 반드시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좀 인지도도 없는 회사에서 CB가 들어왔다. 몰라. 검색해도 홈페이지 하나 없어. 그런 경우는 회사 CFO 같은 경우가 회사 자금난이 좀 어려운 경우라 조금 연락을 취해서 땡겨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CB 들어왔을 때요. 그 투자 금액의 규모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 정도에서 20억 사이 정도, 요 정도로 투자가 끝났어요. 한 달 안에 20억 정도? 그럼 이거 진짜 자금난이 약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한 그래도 1개월에서 1개월 반, 2개월 정도에 거쳐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나 아니면 100억 정도로 CB 투자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 1년 뒤에 보면은 웬만하면 많이 가 있습니다. 네. 팁입니다. 팁이에요. 회사가 자금난 40억, 50억, 그러니까 10억, 20억은 자금난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고 10억 정도는. 그런데 40억, 50억, 100억 정도 사이즈는 뭐예요? 뭘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받은 거기 때문에 1년, 2년 뒤에 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네,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봤는데 금액이 이게 뭐지? 너무 작은데? 그럼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고요. 좀 크다 싶으시면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땐 또 반드시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CB를 투자하신 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CB 투자자. CB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1년 안에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요? 전환가액 변경을 하니까. 투자하자마자 그냥 주가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개월 뒤에. 왜요? 전환가액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3자 배정을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죠? 왜요? 전환가액 변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뭐 팁이 있어요? 3자 배정이 입금이 완료가 됐어요. 3자 배정이 유상증자가 입금 완료가 됐죠? 입금 완료가 됐어요. 보호의 수가 1년입니다. 1년. 1년 후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을 내기 원한다는 겁니다. 10,000원에 10% 할인으로 9,000원에 들어갔습니다. 9,000원에 들어갔습니다. 9,000원에. 9,000원에 들어갔는데 전환가액 못 바꾸죠?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자율 공시로 입금이 완료됐다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약간의 연장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완료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3자 배정 투자한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식은 올라야 돼. 떨어지면 어떻게? 기분 나쁘죠. 뭔가 하겠지. 돈이 많으니까 자기도 더 살 수도 있고 공시에서도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랑 삼자 배정이랑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악재로 볼 수도 있고 호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그 사람마다 대응이 다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을 좀 드릴 건 뭐냐면 시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와 일반공급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자주 나오는 건데요. 거기서 핵심을 짚으시라는 겁니다. 이자율 굉장히 중요하고요. 삼자 배정이라고 해서는 어떻게 납입 연기가 갈 수 있지만 자율 공시로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가 나가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납입한 사람은 어떻게 할인율이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 배정으로 만약에 만 원에 들어간 그 회사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만약에 7,000원이에요.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전환가액 변경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갑니다. 이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 원칙 중에 하나, 요즘에 이제 뭐 웹전이라는 종목에 예를 들자면 중국 회사에서 이제 3만 원에 가져갔죠. 요즘에 이제 NH 엔터가 주가가 다시 막 잘 가고 있어요. 가져간 회사에서 3만 원에 사갔어요, 주식을. 이거 손해보게 놔둘까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당장 팔 게 아니죠. 몇 년을 보고 투자합니까? 5년, 10년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면 어쨌든 웹제는 3만 원 이상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요. 시간 싸움인 거죠. NH엔터도 이준호 회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호 회장이 지분 단가가 얼마? 7만 원대만 나왔잖아요. 쫙 밀렸다가 지금 거의 다시 얼마? 7만 원까지. 1년도 안 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뭐예요? 그 어떤 회사의 최대 주주도 현재의 주식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가보다 낮게 놔두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거 절대 원칙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단가가 회사 대표보다 낮아요. 그러면 그냥 갖고 가 있어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묻어버리세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건대 이제 만약에 재밌는 이런 공시사항들이 많아요. 그 공시사항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드린 팁을 활용하셔가지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봐도 모르겠다 할 경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방송국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공시에 대한 부분의 해석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인 해석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더 해서 몇 개 더 해서 좀 짧게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주에는 시간이 된다면은 좀 더 좋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음 단계에 공부를 도와드릴 테니 공시 공부입니다. 도와드릴 테니 많이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